한국 작가의 시 쓰는 문동만이라고 합니다. 여기 백양로를 이렇게 저희가 오면서 아무튼 누구나 다 우리가 경축해 맞이하는 한강 작가의 노벨상, 노벨문학상 수상 축하 프랑카드가 이 백양로 연세대학교를 다 이렇게 휘날리는 걸 보면서 참 이 가을이 참 따뜻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사무총장님께서 작가의 자랑을 많이 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좋아하는 한강 작가가 한국 작가의 회원이어서 참으로 영광스럽다 이런 말씀을, 그러면 우리가 같은 문인들이고 이 한국에서 같이 사는 같은 지성을 가진 작가들로서 통 크게 모두가 축하해주는 그런 축하의 장에서 저희들도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한 사람의 성취가 단순히 한 사람의 능력과 그 재능으로만 되는 것이냐라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딴에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보니 전사가 없이 오늘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의 작품들도 그 광주라는, 4.3이라는 그런 시대적 아픔, 상처들을 아우르면서 치유하면서 나왔던 그 수작들이 결국은 세계 인류가 축하에 맞이하는 문학상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1974년 저희 한국 작가의 선배님들이신 그 소중한 우리 문인들이 했던 역할과 발자취가 결국은 그런 노정의 디딤돌을 마련해주고 그런 성취의 발판위에서 이런 좋은 경사가 우리 대한민국의 경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 작가회의는 자유실천 문인협의회라는 그런 전신 조직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1974년, 이건 좀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 고은, 신경림, 연무웅, 조태일, 이문구, 박태순, 황석영 등이 긴급한 모임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김지아 시인을 비롯한 긴급조치 구속인사 석방,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보장,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절차에 따른 새로운 헌법 마련 등을 요구하는 문학인 선언문을 낭독하는 시를 벌이기로 결의한다. 선언은 연무웅이 작성하였고 이틀 만에 무려 101명의 문인들이 선언에 참여를 하였다. 약정한대로 11월 18일 광화문 문인협회 사무실 앞에서 연명한 선언문을 낭독하는 시를 벌였다. 박정희 정권은 주모자급 7명을 급히 검거하고 나머지 문인들은 연행당한 문인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농성을 이어갔다. 이래서 여기에 참여한 우리 작가의 선배님들이 초기에 자유실천 문인협의회의 초기 구성원이 됩니다. 그 시절 아무 때나 그냥 끌고 가면 그게 법이었던 시절에 저는 불과 6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사실은 작가가 목숨을 걸고 행동하고 글을 썼던 것이죠. 그런 선배님들이 놓은 그 디딤돌 속에서 한국 작가에는 출발을 했습니다. 문학의 지성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라는 것이 상당히 우리가 곰곰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데, 이 세상의 광포함과 불의함, 나쁜 힘들이 지배하는 것들에 대해서 불복하려는 지성의 본연적 의지, 이런 것이 결국 작가의 양심 속에 있는 것이고, 그런 마음을 놓지 않으면서 때로는 어떤 피해를 감수했던 문학 태초의 고유의 정신을 가졌던 선배님들이 결국은 오늘의 작가의 3천여 명에 가까운 회원이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의 대표적인 문인단체를 대표하는 한국 작가의 초석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작가에는 한 개인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는 평화도 있었고 술 먹는 시간도 있었고 노래 부르는 시간도 있었겠지만, 그 자체는 늘 원하지 않는 싸움 속에서 자신을 던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서로 우정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는 일들을 계속 해왔던 저는 그런 선배님들, 올해 신경림 선생님도 안타깝게 돌아가셨지만 그런 발자취, 우리한테 소중한 선배님들이 한두 분 이렇게 세상을 떠나신 것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그런 통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진심입니다. 80년대는 더 어땠습니까? 모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걸 전혀 보장하지 않았고 광주라는 피해 학살을 통해서 자국민들을 자국의 군대가 짓밟는 어떤 포악한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결국은 작가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더 괴롭고 저도 20대 초반에 그 택시 운전사에 나오는 그 독일인 피케한츠인가요? 그분이 찍은 동영상을 몰래 보면서 정말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는 순진한 시골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세상이 이렇게 거짓일 수 있는가? 내가 아는 사회적 진실은 무엇인가? 이런 제 번뇌를 준 깊은 슬픔과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번뇌를 동시에 준 그런 동영상과 그 광주의 기록집 황석영 선생이 쓴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제 자신의 어떤 변화나 의식의 변화, 어떤 문학의 변화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내재화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소년이 온다라는 그런 작품도 그 작품도 결국 그 어린 나이에 도청에서 싸우다 죽은 그 소년 시민군을 다룬 일종의 진흥가죠.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문학이 되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절에 우리 작가들은 그때도 또 싸웠고 그 전에도 싸웠고 잡혀가고 구속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폐간되고 감시당하고 이런 속에서 이제 다시 1990년대로 넘어가면서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문민 정권이 들어서면서 상당히 유화책들이 제공이 되었죠. 그러면서 한국 작가회의도 1996년에 사단법인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도 실제적으로 받고 이문구 이사장님이 오시면서 너무 이렇게 성향이나 다름에 대한 어떤 배타성보다는 함께 아우르면서 우리 문학 조직을 더 경결하고 넓게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들에 대부분 회원들이 이를테면 의아해하시면서도 동의하시면서 하면서도 같이 따르면서 회원들이 전국 조직이 되고 크게 넓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공식적으로 저희가 민족문학 작가회의라는 것이 약간 배타적인 이름이에요. 우리에서는 민족이라는 말은 상당히 포용적인 말이고 좀 화해의 언어인데 서구 사회에서는 그 나치라든가 이런 문제들 어떤 배타적 민족주의가 발동함으로써 어떤 폭력적 전쟁 상태가 발동했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성들도 있고 해서 그러면 한국 작가회의로 공식적으로 개명을 하자 이런 것들 해외원의 의결들을 통해서 압도적으로 한국 작가회의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시절 이후에 좀 저 개인적으로 고통스러웠던 것은 2014년 세월호 참사였습니다. 국가가 그 어린 학생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하고 슬펐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우리 회원들이 많은 문학 작품 속에서 그리고 많은 작가들의 문학 작품 속에서 그것 또한 깊이 화인처럼 남아서 증거되고 증언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 한국 작가에게도 적잖은 내재화된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비대위원장님으로 이렇게 호명을 해서 소개를 했지만 그러나 정상적으로 조직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몇 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상태의 한국 작가회의로
이게 수년 되어서 안정화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과거의 영광과 영화로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작가의 태도는 아니다. 지성의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을 통찰하면서 내 자신과 우리의 문학이 어떻게 변하고 응전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작가의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있지만 큰 자아, 큰 공동체를 생각하는 작가 특유의 큰 품들을 가지고 앞으로 신구를 서로 아우르면서 가는 작가의 조직,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단순히 자유, 평등, 박애, 평화 이런 걸 떠난 더 이상 문명의 문제들도 있고 작가들이 써야 될 것이 너무나 사실은 많죠. 많은데 우리가 그런 어떤 것들에서 이 이 타자와 이 아픈 세계와 그리고 이 표류부동한 어떤 위정자들에 맞서서 그리고 오늘도 늘 우리는 전제 무협에 주변국들의 전제 무협에 우리도 연루되고 상당히 이게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될 수도 있는 공포 속에서 살기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에서 작가들이 어떻게 응전할 것인지 그냥 내 작품 속에서 작은 나로 살면 되는 것인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큰 품을 가진 마음도 눈도 더 넓고 큰 그런 작가의 각각의 회원들이 될 때 그것은 조직이 더욱 성장하고 이제는 그야말로 시로서도 노벨 문학상을 받는 그런 쾌거가 우리 앞에 오기를 바라면서 다소 불편하실지 모를 이런 이야기들을 경청해 주신 여기 모인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